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요즘 건강 프로그램만 켜면 고단백 식단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육 만들려면 단백질 먹어야 한다. 나이 들수록 단백질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단백질만 열심히 먹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계세요. 60대 초반이신데 헬스장 다니면서 열심히 운동하시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보충제도 먹고 닭가슴살도 매일 드시고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제게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단백질 먹으면 좋다길래 열심히 먹는데 자꾸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돼. 이러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단백질만 드시고 다른 영양소는 신경을 별로 안 쓰신 거예요. 그리고 단백질이랑 같이 먹으면 안 좋은 음식들을 함께 드시고 계셨던 거죠. 오늘은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고단백 식단을 할 때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좋고 어떤 조합은 피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먼저 단백질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정말 많은 일을 하거든요. 근육을 만드는 건 기본이고 우리 몸의 효소도 만들고 호르몬도 만들고 면역세포도 만들어요. 특히 나이가 들면 근육이 자꾸 줄어들잖아요. 이걸 전문 용어로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무섭거든요. 50대 이후부터는 1년에 근육이 12%씩 줄어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면 근육의 1020%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걷다가 자꾸 넘어지고 무릎도 아프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몸이 단백질을 흡수하는 능력도 나이가 들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단백질 먹으면 바로바로 흡수가 됐는데 나이 들면 소화 효소도 줄어들고 위산 분비도 줄어들고 장 건강도 안 좋아지니까 단백질을 제대로 흡수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뭐랑 같이 먹느냐가 정말 중요하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단백질과 궁합이 좋은 음식들부터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바로 녹색 채소예요.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깻잎, 상추 이런 것들이요. 왜 녹색 채소가 좋으냐면요. 단백질을 소화할 때 우리 몸에서 산성 물질이 많이 나와요. 특히 동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몸의 산도가 높아지는데 이게 계속되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고 근육도 오히려 분해될 수 있어요. 그런데 녹색 채소는 알칼리성 식품이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먹을 때 생기는 산성을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닭가슴살 드실 때마다 꼭 브로콜리랑 같이 드시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다이어트 식단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과학적인 조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녹색 채소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잖아요. 이 식이섬유가 단백질 소화를 천천히 되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혈당도 급격히 안 올라가고 포만감도 오래가고 장 건강에도 좋고 일석삼조예요. 특히 시금치 같은 경우는 철분도 많이 들어있어요. 단백질 대사에 철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고기 먹을 때 시금치나물 같이 먹으면 정말 좋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예전부터 고기 먹을 때 상추쌈 먹고 그랬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 좋은 조합은 통곡물이에요. 현미, 퀴노아, 귀리, 보리 이런 것들이요. 백미 말고 통곡물 말하는 거예요. 통곡물이 왜 좋으냐면요. 우선 단백질만 먹으면 에너지가 부족할 수 있어요. 우리 몸이 에너지를 만들 때 탄수화물을 주로 쓰거든요. 그런데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단백질을 에너지로 써버려요. 그러면 근육을 만들어야 할 단백질이 에너지로 다 소진되는 거죠. 그래서 적정량의 탄수화물을 같이 먹어줘야 해요. 그런데 백미 같은 정제 탄수화물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고 오히려 지방으로 축적될 수 있어요. 통곡물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줘요. 그리고 비타민 B군이 풍부해요. 이 비타민 B군이 단백질 대사에 꼭 필요한 영양소거든요. 특히 비타민 B6는 아미노산 대사에 직접 관여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단백질 쉐이크 드실 때 귀리를 갈아서 같이 넣으시더라고요. 처음엔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현명한 방법이었어요. 소화도 천천히 되고 포만감도 오래가고 영양소도 골고루 섭취되고요. 세 번째 좋은 조합은 건강한 지방이에요. 아보카도, 견과류, 올리브유, 등푸른 생선 이런 것들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단백질 많이 먹으면서 지방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특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그러시는데 이게 정말 큰 오해예요. 건강한 지방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해요. 호르몬 만드는 데도 필요하고 세포막 만드는 데도 필요하고 뇌 기능에도 필요하고요. 특히 단백질이랑 같이 먹으면 흡수가 더 잘 돼요. 예를 들어서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을 생각해 보세요. 단백질도 풍부하지만 오메가3 지방산도 많잖아요. 이게 완벽한 조합이에요. 오메가3는 염증을 줄여주고 근육 회복에도 도움을 주거든요. 아보카도도 정말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계란 삶아서 아보카도랑 같이 먹는 걸 좋아하는데 이게 정말 영양학적으로도 좋은 조합이에요. 계란의 단백질과 아보카도의 건강한 지방, 그리고 아보카도에 있는 칼륨까지. 칼륨은 단백질 대사 후에 나오는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견과류도 마찬가지예요. 아몬드, 호두, 캐슈넛 이런 것들. 단백질 쉐이크 먹을 때 견과류 한 줌같이 먹으면 정말 좋아요. 견과류에는 마그네슘도 많이 들어있는데 마그네슘이 근육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네 번째는 발효식품이에요. 김치, 된장, 청국장, 요거트, 케피어 이런 것들이요. 나이가 들면 소화 효소가 줄어든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발효식품에는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 유익균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유익균이 장 건강을 좋게 만들어주고 단백질 소화 흡수를 도와줘요. 특히 된장이나 청국장 같은 경우는 단백질도 있고 발효 과정에서 단백질이 이미 어느 정도 분해되어 있어서 소화가 더 쉬워요. 제 어머니 같은 경우는 아침마다 청국장찌개 끓여 드시는데 여기에 두부도 넣고 채소도 많이 넣으시거든요. 정말 완벽한 단백질 식사인 거예요. 요거트도 좋아요. 특히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이 2배 정도 많아요. 아침에 그릭 요거트에 견과류 좀 넣고 베리류 과일 넣어서 드시면 정말 좋은 단백질 식사가 돼요. 다섯 번째는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이에요. 오렌지, 키위, 딸기, 파프리카 이런 것들이요.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에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콜라겐도 단백질의 일종이거든요. 우리 피부, 뼈, 관절, 혈관 모두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 먹을 때 비타민C를 같이 먹으면 콜라겐 생성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비타민C는 철분 흡수도 도와줘요. 특히 식물성 단백질에 들어있는 BM철은 흡수가 잘 안 되는데 비타민C랑 같이 먹으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져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두부 드실 때마다 키위를 후식으로 드시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입가심으로 드시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좋은 조합이었어요. 여섯 번째는 충분한 물이에요. 이건 음식은 아니지만 정말 중요해요. 단백질을 대사하면 질소 노폐물이 나와요. 이게 신장을 통해서 배출되는데 물을 충분히 안 마시면 이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이 안 돼요. 그러면 신장에 부담이 가고 요산 수치도 올라가고 통풍 같은 문제도 생길 수 있어요. 특히 고단백 식단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물을 2리터 이상은 드셔야 해요. 커피나 차 말고 순수한 물로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단백질 쉐이크 드실 때마다 물을 한 컵 더 마시신대요. 이게 정말 좋은 습관이에요. 일곱 번째는 마늘이나 양파 같은 황함유 채소예요. 마늘이나 양파에는 황화합물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게 단백질 대사를 돕고 항산화 작용도 해요. 특히 마늘에 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면역력 증진에도 좋고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돼요. 고기 구울 때 마늘같이 구워 먹잖아요. 이게 맛도 좋지만 영양학적으로도 좋은 조합이에요. 고기의 단백질과 마늘의 황화합물이 만나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반대로 단백질이랑 같이 먹으면 안 좋은 음식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첫 번째는 과도한 칼슘이에요. 특히 단백질 먹을 때 우유를 많이 마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칼슘도 좋고 단백질도 있으니까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과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칼슘이 많으면 철분이나 아연 같은 미네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특히 철분은 단백질 대사에 중요한데 칼슘이 철분 흡수를 막으면 단백질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칼슘을 아예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적정량은 필요해요. 다만 고단백 식사를 할 때는 칼슘 보충제를 과하게 먹거나 우유를 과도하게 마시는 건 피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식사 시간을 좀 다르게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정제 탄수화물이에요. 흰쌀밥, 흰빵, 과자, 케이크 이런 것들이요. 정제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요. 그러면 인슐린이 많이 나오는데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단백질을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하려고 해요. 그러면 근육은 안 늘고 살만 찌는 거죠.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운동하고 나서 닭가슴살 먹으면서 콜라를 같이 마시더라고요. 단백질은 챙겨 먹는데 혈당을 확 올리는 음료를 같이 마시니까 효과가 반감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렸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술이에요. 특히 과도한 음주는 정말 안 좋아요. 술을 마시면 우리 몸은 알코올을 해독하는데 집중해요. 그러면 단백질 합성이 뒷전으로 밀려나요. 그리고 알코올은 간에서 대사되는데 단백질도 간에서 대사되거든요. 그러니까 간에 이중 부담이 가는 거죠. 특히 술 마시고 해장으로 고기 먹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게 정말 안 좋아요. 술로 인해 손상된 간에 고단백 음식까지 먹으면 간이 과부하 걸려요. 그리고 술은 수면의 질도 떨어뜨려요. 근육은 자는 동안 회복되고 만들어지는데 술 때문에 깊은 잠을 못 자면 근육 합성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가공육이에요. 소시지, 햄, 베이컨 이런 것들이요.
가공육도 단백질이긴 한데 문제는 나트륨과 방부제가 너무 많아요. 나트륨이 과하면 부종이 생기고 혈압도 올라가고 신장에도 부담이 가요. 특히 고단백 식단 하면서 신장에 부담이 가는데 여기에 가공육까지 먹으면 신장이 힘들어해요. 그리고 가공육에는 질산염이라는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게 몸속에서 발암물질로 변할 수 있어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거든요. 단백질 섭취하시려면 신선한 고기나 생선, 달걀, 콩류 이런 걸로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다섯 번째는 과도한 섬유질이에요. 좀 의외죠? 아까 섬유질이 좋다고 했는데 왜 안 좋다고 하냐 이러실 수 있어요. 적정량의 섬유질은 정말 좋아요. 근데 너무 많으면 문제가 돼요. 섬유질이 과하면 단백질 흡수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특히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많은 음식은 조심해야 해요. 피틴산은 미네랄이랑 결합해서 흡수를 막아요. 콩이나 곡물에 피틴산이 많은데 그래서 이런 음식들은 물에 불리거나 발효시켜서 먹는 게 좋아요. 우리 조상들이 콩을 된장으로 발효시켜 먹은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탄산음료예요. 특히 콜라 같은 거요. 탄산음료에는 인산이 많이 들어있어요. 인산이 과하면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뼈를 약하게 만들어요. 근육 키우려고 단백질 먹는데 뼈가 약해지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탄산음료는 당분도 엄청 많아요. 한 캔에 각설탕이 10개 정도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혈당을 확 올리고 인슐린을 과다 분비시켜서 단백질 효과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기름진 튀김이에요. 단백질이랑 지방을 같이 먹는 건 좋다고 했는데 왜 튀김은 안 되냐 이러실 수 있어요. 건강한 지방은 좋은데 트랜스 지방이나 산패된 기름은 정말 안 좋아요. 튀김 음식에는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게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 건강에도 안 좋고 근육 회복도 방해해요. 운동하고 치킨 먹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단백질 보충한다고 치킨 드시는데 튀김옷에 있는 나쁜 기름 때문에 오히려 안 좋은 거예요. 여덟 번째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이에요. 사탕, 초콜릿, 단빵 이런 것들이. 설탕은 정말 빠르게 혈당을 올려요. 그러면 인슐린이 급격히 분비되고 이게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단백질을 근육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지방으로 저장하게 돼요. 그리고 설탕은 염증을 일으켜요. 운동하면 근육에 미세한 손상이 생기는데 이걸 회복하면서 근육이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염증이 심하면 회복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아홉 번째는 짠 음식이에요. 라면, 찌개류, 젓갈 이런 것들요. 나트륨이 과하면 부종이 생겨요. 몸에 물이 차는 거죠. 그리고 혈압도 올라가고 신장에도 부담이 가요. 고단백 식단 자체가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데 여기에 염분까지 많으면 신장이 정말 힘들어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단백질 보충제 먹으면서 라면을 자주 드셨는데 얼굴이 자꾸 붓고 몸이 무겁다고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염분 과다 섭취였던 거예요. 열 번째는 커피를 과도하게 마시는 거예요. 커피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적당히 마시면 오히려 좋아요. 근데 하루에 서너 잔 이상 마시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카페인이 칼슘 배출을 촉진하거든요. 그리고 철분 흡수도 방해해요. 특히 식사 직후에 커피 마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게 안 좋아요. 식사하고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마시는 게 좋아요.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먹으면 좋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아침 식사로는 계란 2개, 아보카도 반 개, 통밀빵 한 조각, 그리고 시금치나 케일 같은 녹색 채소를 곁들이면 정말 좋아요. 여기에 오렌지 주스 한 잔 추가하면 완벽하죠. 계란의 단백질, 아보카도의 건강한 지방, 통밀빵의 복합, 탄수화물, 녹색 채소의 섬유질과 미네랄, 오렌지의 비타민C까지 모든 영양소가 조화롭게 들어있어요. 점심은 현미밥 반 공기에 생선구이, 된장찌개, 나물 반찬들 이렇게 드시면 좋아요. 생선의 단백질과 오메가3, 현미의 복합 탄수화물과 비타민 B군, 된장의 발효 유익균, 나물의 섬유질과 미네랄. 이게 정말 이상적인 조합이에요. 간식으로는 그릭 요거트에 견과류 한 줌, 베리류 과일을 넣어서 드시면 좋아요. 단백질도 보충하고 건강한 지방도 섭취하고 항산화 물질도 얻을 수 있어요. 저녁은 닭가슴살이나 두부 스테이크에 브로콜리와 파프리카 같은 채소를 곁들이고 퀴노아나 고구마를 조금 드시면 좋아요. 저녁은 탄수화물을 좀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드시는 게 좋거든요. 운동 후에는 단백질 쉐이크에 바나나 반 개 정도 넣어서 드시면 좋아요. 운동 직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가 단백질 흡수의 골든타임이거든요. 이때 빠르게 흡수되는 단백질과 약간의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근육 회복에 정말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좋은 음식들도 과하면 안 좋아요. 단백질도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거든요. 보통 일반 성인은 체중 1kg당 0.8g에서 1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해요.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1.2g에서 1.6g 정도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면 하루에 48g에서 60g 정도, 운동하시는 분은 72g에서 96g 정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한 끼에 다 먹으면 안 돼요. 우리 몸이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 양이 정해져 있거든요. 보통 한 끼에 20g에서 30g 정도가 적당해요. 그 이상 먹으면 에너지로 쓰거나 지방으로 저장되거나 배출돼요. 그래서 하루 3끼에서 4끼 정도로 나눠서 드시는 게 좋아요. 아침, 점심, 저녁에 골고루 단백질을 섭취하고 필요하면 간식으로 한 번 더 보충하는 거죠. 그리고 단백질 종류도 다양하게 드시는 게 좋아요. 동물성 단백질만 먹거나 식물성 단백질만 먹으면 특정 아미노산이 부족할 수 있어요. 고기, 생선, 달걀, 우유 같은 동물성 단백질과 콩, 두부, 견과류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드시는 게 좋아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식물성 단백질 섭취가 좀 부족한 편이에요. 고기는 많이 먹는데 콩이나 두부는 잘 안 드시거든요. 근데 식물성 단백질에는 식이섬유도 있고 항산화 물질도 있고 콜레스테롤도 없어서 정말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단백질 섭취할 때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어요. 단백질을 대사하면 질소 노폐물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걸 배출하려면 물이 필요해요. 물을 안 마시면 이 노폐물이 몸에 쌓여서 신장에 무리가 가고 요산 수치가 올라가서 통풍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못 느껴요. 목마르지 않아도 의식적으로 물을 마셔야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 식사 전후로 한 컵씩, 운동 전후로 한 컵씩, 자기 전에 한 컵. 이렇게 하면 하루에 5-6컵은 마실 수 있어요. 그리고 물 대신 음료수 마시는 건 안 돼요. 커피나 차는 이뇨 작용이 있어서 오히려 수분을 배출시켜요. 주스는 당분이 너무 많고요. 그냥 순수한 물을 마시는 게 제일 좋아요.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가져가는 게 좋아요. 우리 몸은 리듬이 있거든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식사를 하면 소화 효소도 그 시간에 맞춰서 분비돼요. 그러면 소화 흡수가 더 잘 되는 거죠.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식사 시간이 불규칙했는데 규칙적으로 바꾸고 나서 소화도 잘 되고 컨디션도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식사할 때 천천히 드시는 것도 중요해요. 빨리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과식하기 쉬워요. 한 입 먹고 20번에서 30번 정도 씹으면서 천천히 드세요. 그러면 포만감도 빨리 오고 소화도 잘 되고 영양소 흡수도 잘 돼요. 특히 고기 같은 단백질 식품은 잘 씹어야 해요. 단백질은 위에서 분해되기 시작하는데 잘 씹으면 표면적이 넓어져서 소화 효소가 작용하기 쉬워지거든요.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도 정말 중요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 호르몬이 근육을 분해하고 지방을 축적시켜요. 아무리 단백질 잘 먹어도 스트레스가 심하면 효과가 반감되는 거죠. 운동도 스트레스 해소에 좋지만 명상이나 산책, 취미 생활 같은 것도 도움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산책을 추천해요. 하루에 30분 정도만 걸어도 스트레스가 확 풀리거든요. 수면도 정말 중요해요. 근육은 자는 동안 만들어지고 회복돼요. 충분히 안 자면 아무리 단백질 먹고 운동해도 근육이 안 늘어요. 최소 7시간에서 8시간은 주무셔야 해요. 그리고 자기 전에 단백질을 조금 섭취하는 것도 좋아요. 카제인 단백질 같은 천천히 소화되는 단백질을 자기 전에 먹으면 자는 동안 근육에 계속 아미노산을 공급할 수 있어요. 우유 한 잔이나 그릭 요거트 조금 드시면 좋아요.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중요해요. 특히 고단백 식단을 하시는 분들은 신장 기능, 간 기능, 요산 수치 이런 걸 정기적으로 체크하시는 게 좋아요.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검사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신장이나 간에 문제가 있으시다면 고단백 식단을 조심하셔야 해요. 전문의와 상담하시고 적절한 단백질 양을 정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고단백 식단을 할 때는 단백질만 먹는 게 아니라 다른 영양소도 균형 있게 섭취해야 해요. 녹색 채소, 통곡물, 건강한 지방, 발효식품,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 이런 것들을 함께 드시면 단백질 흡수와 활용이 훨씬 좋아져요. 반대로 정제 탄수화물, 과도한 알코올, 가공육, 탄산음료, 기름진 튀김, 설탕 많은 음식, 짠 음식 이런 건 피하는 게 좋아요. 이런 음식들은 단백질 효과를 떨어뜨리고 건강에도 안 좋거든요. 그리고 한 번에 많이 먹지 말고 하루 3끼에서 4끼로 나눠서 드시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천천히 씹어 드시고 스트레스 관리하고 충분히 주무시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으시면 돼요. 사실 건강한 식단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이 먹던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신선한 재료로 직접 만들어 먹고 제철 음식 먹고 골고루 먹고 과식하지 않고 규칙적으로 먹고 이게 전부예요. 단백질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한 보충제나 비싼 식품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좋은 식재료들을 잘 조합해서 먹으면 돼요. 고기, 생선, 달걀, 콩, 두부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그리고 음식만큼이나 중요한 게 생활 습관이에요.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어우러져야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중요해요. 근육이 있어야 활동적인 노년을 보낼 수 있거든요. 계단 오르기, 장보기, 손주 안아주기, 이런 일상적인 활동들을 건강하게 할 수 있으려면 근육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단백질을 좀 더 신경 써서 드시되 제대로 드시는 거예요. 좋은 조합으로 적절한 양을 규칙적으로 드시는 거죠. 여러분,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조금씩 쌓여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 잘 먹고 내일도 잘 먹고 이렇게 계속하다 보면 어느새 건강한 몸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가끔은 먹고 싶은 거 먹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전체적인 균형이거든요. 평소에 80-90%는 건강하게 먹고 나머지 1020%는 좀 여유 있게 먹어도 돼요. 저도 가끔은 치킨도 먹고 피자도 먹어요. 근데 그게 매일은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랑 즐겁게 먹는 거죠. 그리고 다음 날부터는 또 건강하게 먹는 거예요. 건강한 식습관도 결국은 습관이에요. 처음엔 어렵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져요. 지금은 불편하고 귀찮더라도 몇 달만 계속하면 몸이 기억해요. 그러면 오히려 건강한 음식이 더 당기고 몸도 가벼워지고 기분도 좋아져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처음에는 닭가슴살이랑 브로콜리 먹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셨어요. 맛도 없고 먹기도 귀찮고. 근데 석 달 정도 지나니까 이제는 자연스럽게 찾게 되시더라고요. 몸이 가벼워지고 체력도 좋아지고 무릎도 덜 아프고. 그러니까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하나씩 바꿔보세요. 오늘은 흰쌀밥 대신 현미밥 먹어보고, 내일은 고기 먹을 때 채소 좀 더 넣어보고, 모레는 물 한 잔 더 마셔보고.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하기 힘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해보세요. 같이 하면 훨씬 쉬워요. 서로 격려도 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맛있는 건강 요리법도 나누고, 그러다 보면 즐겁게 할 수 있어요. 건강한 몸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누가 대신 만들어줄 수도 없어요. 오직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지금부터 조금씩 시작해보세요.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나아지면 돼요.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건강하게 먹고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잘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드린 내용 잘 기억하셔서 실천해 보시고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